앞서 포도막염의 원인 두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염성 원인이냐 비감염성 원인이냐라고 구분지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물론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포도막염의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역시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수술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염증을 완전하게 조절한 다음 염증에 의한 2차적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시면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감염성 포도막염에서는 원인이 되는 균주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면 항생제, 바이러스 감염이면 항바이러스제, 또 진균 감염이면 항진균제가 응급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대부분 어떤 면역 이상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앞포도막염인 경우에는 안약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뒤쪽을 침범하는 경우에서는 전신 투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쪽 눈만 침범하거나 정도가 전신 투여만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눈 주위 주사나 눈 속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눈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감염성 포도막염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아주 이런 시기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치료 전에 이런 망막염이라든지 유리체 혼탁이 염증에서 증가되어 있고 포도막염에 의한 낭포 황반 부종이 동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혼탁이 사라지고 부종도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염증 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혈당 상승이라든지 혈압 상승, 위궤양,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고, 네. 또 장기적으로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 축적이 얼굴이나 목덜미 이런 것에 되면서 쿠싱 증후군 형태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스테로이드는 참 잘 듣는다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합병증이 따르다 보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합병증이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용량을 조절하나요?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멈춰야 하나요? 네, 포도막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완전한 염증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충분한 양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약을 끊게 되면 또다시 재발하게 되고 재발을 반복하면서 만성 형태로 가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져서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염증을 조절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2, 3개월 동안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용량의 레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스테로이드 합병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 치료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